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부인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고 가장 존경받았던 영부인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였는데요. 소수와 여성을 위해 한평생 활동한 엘리너 루즈벨트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언제가 가장 전성기였느냐고, 혹시 백악관에 있을 때가 전성기가 아니었냐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어느 때가 여성의 전성기에 해당하는가는 그 여성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이 항상 인생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면 아마 어떤 시기라도 전성기로 볼 수 있겠지요. 요렇게요. 여러분의 오늘은 전성기인가요? 중학교 때인가? 우리 같은 그냥 동네에 살던 어떤 친구? 그때는 한참 사춘기고 뭐 이성의 눈을 뜰 때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26살 때 친구가 소개해줘가 만났어요. 그냥 성격이 차분해서 좋았어요. 그냥 나의 전부인 것 같아요. 행복도 되고 그냥 힘도 되고 내 인생의 전부. 첫사랑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20살 때 저도 만났어요. 소녀 같았죠. 첫사랑이.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에게 항상 기억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 아닐까요? 항상 기억나는 부분.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개편 첫 주고에서요. 처음이라는 주제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첫 직장, 첫 출근이었고요. 오늘은 첫사랑에 관한 얘기를 지금 들어봤습니다. 첫사랑. 단어 자체가 풋풋하죠. 첫사랑, 이보다 더 가슴 두근거리는 말이 또 있을런지요. 저의 첫사랑은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예, 첫사랑.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풋풋한 연애를 했는데, 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거라고는 하지만 앞서 그 남성 한 분께서는 내 아내가 첫사랑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댓글도 꽤 계십니다. 평소에는 잊은 듯 가슴 깊이 숨어 있다가 가끔씩 튀어나와서 이렇게 저릿하게 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의 첫사랑에 대한 추억 살짝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0945 우물정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 들어갑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푸짐한 선물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 두피토닉, 네, 그리고 일산 복합 문화공간 원마운트 워터파크 입장권 2매씩,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는 게 능사라고요? 내가 문제인 것 같다고요? 문제는 관계입니다. 관계 솔루션, 문제는 화병이야. 우리 만남은 네, 노사연 씨 만남 노래 듣고 계신데요. 이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되며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운명적인 만남이 결국 악연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하고 이제 일을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자, 그래서 YTN 봄 개편을 맞아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마련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화요일에 만들어진 문제는 화병이야. 화요일에 화병 얘기합니다. 관계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닥터박 심리상담센터의 박연수 소장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연수입니다. 네. 네. 운명인 줄 알았던 인연이 악연으로 바뀌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관계가 부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많이 만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상담이 이렇게 부부가 좋자고 하는 건데 실제로 만나다 보면 이혼으로 가는 경우까지도 많아가지고 네.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예. 젊었을 때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귀엽다고 했던 아내가 네. 어느새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왼수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네. 답답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화병야의 첫 번째 주제로 침묵의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침 또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죠. 이날 여성가정부가 발표한 내용 보니까요. 우리나라 부부의 65%가 하루에 1시간도 대화를 안 나눈다. 1시간도 안 나눈다. 이게 저도 포함되는데요. 어떡하나. 이 실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네. 이게 더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네. 학생들에게 사랑의 유형을 설명하다가 네. 얘들아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는 친밀감, 열정, 헌신인데 이 중에서 열정도 없고 친밀감도 없는데 그냥 빨래하고 돈 벌고 사는 사랑이 있어. 이게 생각나는 게 누구니?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그 사랑이 뭐냐? 텅텅 빈 사랑, 허무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네. 상담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소년을 상담해도 부부가 침묵하고 사는구나를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정하지 않게 사는 네. 걸 곁에서 본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 결혼이 하고 싶겠냐고요. 네. 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어떤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요. 부부 관계나 대화, 침묵하지 않는 것으로 생겨나는 어려움들, 오해들, 갈등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 문자 번호는 샵0945, 우물정 0945고요. 유료 문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디 가서 물어보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누구한테 네.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너무나 사적인 네. 이야기이기도 한데, 일단, 1시간 대화 안 하는 부부가 많다고 했는데, 30분도 대화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거의 없죠. 거의 흔한 말로 애는 있냐, 밥은 먹었냐, 이 정도, 이사 갈 거냐, 요 정도지, 네. 실질적으로 우리 부부가, 특히 50대 중년 이후에 부부가 안고 있는 어떤 힘든 이야기를 네. 서로 공유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실제로. 주머니에 넣고 있을 네.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서로 그냥 시쳇말로 죽고 못 네. 살다가 네. 왜 이렇게 됩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보이는데요.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거를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걸 사랑한다라고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꾸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이 변했다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이제 서로 침묵하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잘하지 말라 그러는 건가요? 변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상대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그렇죠. 정도로 연애 판단하는. 때처럼. 네. 사랑한다는 건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더 심합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그건? 의외로 이제 저희가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우리 아내들도 희생을 많이 하고 남편들도 책임을 이제 많이 지고 사는데 그 이면에는 표현하지 않으면서 서로 이렇게 참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중년이 지나면 그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우울로 나타나고 아예 단절, 정서적인 단절 아니면 우욱하는 거. 그래서 50대 이렇게 남편들이랑 아내 갈등이 있는 부부들을 보면요. 네. 뚱. 아니면 욱.
이게 대화인 것 같아요. 어머, 이게 딱 한 음절로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뚱, 욱. 그렇군요. 여성 입장에서는 나는 희생했고 헌신해서 네.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네. 이제 나도 좀 이런 네. 거라면 남편 누가 참으랬어. 그렇죠. 말하지. 왜 하던 대로 하지. 이런 거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3174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저도 아내와 대화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나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대화하려고 하면 싸움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밖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문자 주신 우리 선생님은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네. 희망적인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되는 부부를 보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도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대화를 보면은 우리가 말로 하는 거가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로 하기 이전에 상대가 주는 어떤 비언어적인 표정, 몸짓. 예. 이거 자체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데다가 하긴 눈빛 하나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얘기 좀 해요 할 때 또 뭐야 이런 그렇죠. 눈빛 그렇죠.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할 말을 준비해서 전달하리라는 거에만 각오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더 듣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말을 하기 이전에 아내가 들을 수 있도록 좀 준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한 며칠 정도 문을 열고 나갈 때 눈빛 한 번 더 좀 사랑스럽게 쳐다봐주고 표정을 좀 담아서 이 얘기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는군요. 그렇죠. 부드러운 분위기를 이런 마련하시는.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마치 이렇게 부부의 어떤 성관계처럼 네.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마음 어루만지기 그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상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하. 본론부터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그래요. 생뚱맞게 아하. 어렵죠. 네. 원래 또 뭔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칭찬을 한다든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렇죠.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네요. 그렇죠. 자, 네. 또 있습니다. 이제 질문 지금 쭉 들어오고 계신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싸워서 상처를 주고 싸우다 보면은 상대에게 더 심한 말이 나가니까 요거보다는 침묵이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침묵도 언어의 소통의 한 방법인데 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침묵이요? 네. 침묵을 쌓아둔 부부들 같은 경우는 극단의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흔한 말로 조용히 있다가 이혼하는 커플이 될 확률이 많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그 참는 사람 누군가는 내적으로 우울이 있어서 네. 혼자 우울하고 네. 인생 헛산 것 같고 아하. 그래서 얼굴로 다 말해주죠. 이제 뚱해 있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그럼 상대가 도와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또 싸우는 것보다는 침묵이 나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차라리 싸우시는 게 좋은데 대신에 싸울 때 네.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 말만 쏟아내는 그런 싸움 말고 싸움을 조금 이렇게 진지하지 않게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 부부 대화를 보면은 너무 진지해요. 너무 진지하니까 한쪽에 뭔가 죄 지은 사람 같은 경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침묵으로 말하고 싶어 하고. 무슨 토론 프로 같은 거 보면은 3분씩 서로 타임아웃. 타임아웃 네. 하잖아요.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죠. 하다가 웃길 것 같아요. 좋죠. 네, 네. 자, 질문 좀 받겠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이 시간에 관계에 대해서 매주 주제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데 오늘 부부의 침묵입니다. 7253님. 우리 집사람과 저는 40대 중반으로 집사람이 2살 연상입니다. 평상시에는 애교가 흘러넘치는데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맞춰주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땐 정말 화가 납니다. 남편으로서 감정 기복이 심한 아내를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의 그 감정 기복에 대해서는 아마 남편이 계속적으로 반응해 준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마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는 남편이 내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아내 또한 그렇게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부분이 본인에게도 아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랬을 경우는 아내가 좀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 을 해서 조금 더 어떤 변화를 하는 거가 부부가 전반적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내를 잘 다독거려서 우리 네. 전문가한테 같이 가보자. 네. 내가 잘 대처를 못해서 조언을 받아야 된다네. 네. 당신도 같이 가자. 이렇게 네, 쓱 네, 들어오셔야 돼. 근데 상담하러 가자는 말 하는 게 참 어렵다 그래요. 그렇죠. 네. 상대가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낸다고 네, 하던데. 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네. 오기까지가 쉽다는 분보다 오기까지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상담은 부부가 상담에 오는 케이스는 정말로 드문데요. 네. 갈등이 있을 때 오는 케이스는 혼자 거의 오세요, 그럼 주로? 없고 하다 안 되면 혼자 오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네. 남편보다는 아내가. 아내 쪽에서. 근데 그게 이제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기는 뭐하지만 누군가가 좀 더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이 상담에 일단 오셔요. 네. 오면 부부든 아내든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오시면 그는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다. 아하. 네. 의지를 이랬을 갖으니까. 경우에 아내가 상담에 안 오더라도 남편이 또 상담에 오시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또 배우게 되고 네. 그 반응을 통해서 아내가 또 좋아지게 됩니다. 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제는 화뽕의 코너에서 부부의 친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이 이 부부의 친목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노사연의 사랑이란 곡 소장님이 직접 추천해 주셨는데 왜 이거 고르셨어요? 그 부부 워크숍 같은 데 가서 이 노래를 들려주면 그 특히 중년의 여성들이 아련하게 잊었던 그 남편과의 사랑이 다시 한 20-30년 세월을 뛰어넘어서 회상되면서 눈물들을 흘리시고 그렇군요. 좋아들 하셔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익선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32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사랑 얘기 좀 주세요. 초반에 말씀 올렸죠. 2573님이 샵 0945로 문자 주셨어요. 어린 시절 좋아했던 선생님, 여자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땐 호감과 단지 좋아했던 감정뿐이었죠. 사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아내가 나의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아요. 여보야, 사랑하고 오래오래 의지하면서 살자. 사랑해. 라고 하셨어요. 7253님. 1980년대 중반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귀게 된 여자친구. 첫눈을 맞으며 걸으며 장갑 낀 손을 잡았을 때 온몸으로 흐르던 전율.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도시로 올라와 고등학교 2학년 때 헤어지게 됐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뚜렷이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제 인생 내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겠죠. 맨손도 아니고
장갑 낀 손을 잡았는데 전기가 흐르셨다는 소장님 듣고 계셔요. 5540님. 고2 때 일본어 선생님이 첫사랑이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 알면서도 잘 보이려고 일본어 공부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수학 선생님을 사랑해야 했었어요. 그러면 수학을 잘했을 텐데. 2089님. 33년 전 여고 시절 통학할 당시 버스에서 늘 만났던 옆 학교 남학생이 우리 동네 남학생한테 쪽지 편지를 전해줘 몇 번 데이트라는 것도 해봤죠. 33년 전 여고 시절 남자친구야. 잘 지냈지? 궁금하다. 가끔 빵집, 노하나의 빵집에서 사이다에 빵 먹으며 데이트했던 추억 생각나니? 라고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좀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면 이 관련 문자를 장황하게 읽어드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가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화부영의 화요일마다 만나는 관계 이야기. 네, 닥터박 심리상담센터의 박연수 소장님과 함께 친목의 부부가 갖는 어려움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소장님, 그 친목의 부부가 아까 뭐 싸우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심지어 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이제 중년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도 다 키우고 이제 다시 인생 발달주기에서 부부 중심으로 넘어와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네. 남편은 밖에서 그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뭐 대학을 간다든지 분가를 해서 가게 되면 둘만이 남아요. 네. 은퇴의 시기. 그랬는데 이 긴 세월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는데 뜬금없이 서로 마주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건이 없이 여기서 사건이라 하면 이제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다른 어떤 밖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뭐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은퇴가 왔다든지 아니면 실직이 되었다든지 뭐 커다란 위기가 왔을 때 그 침묵했던 부부들은 그 갈등의 고를 메꾸기가 참 더 난감하다. 왜냐면 힘들었을 때 대화를 해왔었던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 위기가 오더라도 어떻게 둘이 또 대화를 싸우더라도 대화를 풀어볼 수가 있는데 서로 각자 그냥 한 집에 동거하는 사람처럼 살던 부부들은 위기가 오면 그 파여있는 고랑이 뭐 메꾸기가 너무 힘들죠. 그럼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까?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죠. 그렇군요. 감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참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한 번 단절된 대화를 끊고 다시 대화를 하고 소통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침묵하던 부부 중에 남편이 뭐 우리 여행이나 갈까? 그러면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뭐 카드값 메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어렵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뭐 받아주지 않는다고 에휴 그럼 그렇지 내가 지금 뭔 짓이냐 관둬라 관둬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상담에 오시는 부부들 중에 한 분씩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당신이 좀 변화해서 부부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신 부부 중에 한 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문제다. 나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제가 드리는 말이 우리 모두 이기적이다. 네. 왜? 남편이 좋아지면 결국 누구 좋자는 거죠? 당신 행복하자 그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려면 당신 또한 뭔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어요 하는 분이 문제가 더 많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문제래요. 문자 좀 보겠습니다. 저희 샵 0945 유료 문자입니다. 5540님이 저는 기분 좋을 때 대화하려는 스타일이고 아내는 기분 나쁠 때 대화하려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대화를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웃자고 하는 말 중에 하나고 대놓고 화내자. 근데 이게 대화를 하자 그러면 주로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을 준비해서 화낼 준비를 하는 거가 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한쪽에 누군가는 안 들으려고 집에 안 들어오거나 핑계거리를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화가 감정적으로 화풀이를 할 건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어떤 원하는 거를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됩니다. 근데 대다수 우리들이 말하는 대화라 함은 주로 뭔가를 따지거나 뭐 이렇게 약간 비난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부부들이 멀어지는데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댁은 남편이 막 기분 좋으면 여보 김현수가 타율이 올라갔어. 야 진짜 잘하지 않았어. 야구 관심 없거든. 부인은 여보 얘기 좀 해요.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8496님이 문자 요걸 주셨는데 요거 답 좀 해주세요. 아내와 아이 교육으로 대화할 때 답정려 괄호 열고 답이 정해져 있는 여자인 경우가 많아요. 의견도 안 들을 거면서 얘기 좀 하자고 하고 자기 말만 하고 나중에 제 말 안 듣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답정려가 그런 뜻이군요. 깔때기. 그죠? 무슨 말을 해도 결국 하나로 몰아가는.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이, 부인들이 더 많은 어떤 결정을 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댁은? 제가 남편이라 그러면 네.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있으나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길게 갔을 때는 남편이 외롭고 아니면 양육에서 소외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주부님들도 왜냐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아이들에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역이 엄마가 어떤 뭐 교육을 가르친다면 아빠는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그럼요. 좀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럼요. 아빠가 네. 왔을 때 약간 그 TV를 보면서 놀 수도 있는 네. 이런 것도 애들 교육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 보통 우리 아내들은 당신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까 부부 모두가 각자 외롭게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 못했더라도 네. 좀 늦었더라도 남편 되는 분이 내가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밖에서 들은 정보는 내가 있잖아. 이렇게 시작해서 아내를 설득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죠. 너무 이상적인 얘기. 남편이 적극적으로 양육에 개입해 준다 그러면 아내들은 좋아하는데 네. 대신에 이제 강요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라. 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비율을 당신이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하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영역을 조금 나누면 네. 서로가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도.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가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양육에 있어서. 힘들지. 학원 애들 얼마나 고생해.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슥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9908님 문자요. 참 속상하시겠다. 5년 전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용서를 빌고 저도 이혼까지 생각했다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기로 했는데요. 이후 신뢰도 깨지고 여전히 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2년 전부터 남편은 오히려 이 얘기를 하면 이미 지난 얘기를 왜 하냐면 더 화를 냅니다.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제가 화가 나도 지난 일이니 남편 외도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이제 아내분 마음 많이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아마 세월이 지나도 불현듯이 생각이 나서 아마 본인도 괴롭고 부부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타까운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 주제도 오늘이 전성기라고 그렇죠. 하듯이 저희들은 그래요. 지나간 것들보다는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here and now 항상 내가 몸 있는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시간에서 누릴 수 있는 거를 누리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께서 마음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남편하고 함께 이 시간 또 이 장소에서 뭔가 아직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않을까 그런 걸 발견해 보시고 함께 남편에게 또 요구도 해 보시고 그러면서 좋은 또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느끼십니다. 네. 그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얘기해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더 좋아질 남편을 기대하면서 관계 회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8202님이 대화하려고 해도 회피하는 남편.
다들 이러고 산다면서 절대 우리 부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딜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남편은 상담소 자체를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상담소를 가야 됩니까? 뭐 어떤 뭐 정신의학과를 가야 됩니까? 어떤 그것도 사실 모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제 상담에 오기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아내분께서 남편이 그렇게 되는 데까지도 내 안에 나의 원인도 있지만 남편이 어린 시절 엄마랑 아빠랑 살아오시면서 경험되어졌던 어떤 것들이 쌓여서 소통 방식이 경험되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내가 만약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과 좀 대화를 하고 싶다면 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로써 하기보다는 남편이 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아내가 준비하는 거죠. 뭐 표정, 말투, 몸짓, 말할 때 어떤 그 악센트 올라가는 거 조심하고 그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요. 네, 뭐 참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노력이 네. 되어져야 됩니다. 어렵다. 내 마음이 소원해진 상태에서 그런 네, 공을 들인다는 네.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하지만 평생을 마주보고 살 네. 내 아내, 내 남편이니까 그쯤은 해야 된다. 네, 오늘 저희가 화요일마다 마련하게 될 문제는 화병이야. 관계회복 프로젝트인데요. 침묵의 부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안치환의 내가 만일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상담해 주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닥터박 심리상담센터의 박연수 소장님과도 여기서 작별을 해야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중심 주제 첫사랑에 관련한 여러분 문자들, 소화 못한 문자들이 꽤 많습니다. 볼게요. 7100님이 첫사랑이란 못 보면 보고 싶고 잘 살면 배 아프고 못 살면 마음 아프고 다시 살자면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아, 이런 기가 막힌 정의가. 네, 7100님 감사드리고 6661님 16대 모든 게 참 힘들던 그 시절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그 소녀도 저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 소녀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2년의 설렘은 끝이 났지만 그 풋풋하고 예뻤던 추억은 아직도 아름답게 남았네요. 하셨고요. 2544님. 고등학교 때 교회 문학의 밤에서 I Understand을 부른 오빠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말도 못하고 말았네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생각납니다. 그야말로 교회 오빠, 기타 치며 노래 부른 교회 오빠가 마음속에 있으시군요. 그리고 또 8778님. 고등학교 때 불꽃처럼 사랑했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육사를 가면서 헤어졌어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죠. 근데 10여 년 지난 후에 동생이 군대에 가게 돼 면회를 가는데 그 첫사랑이 그 부대의 간부였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날 화장도 안 하고 편한 복장으로 갔는데 아니 그곳에서 만나다니. 그 첫사랑은 너무 멋지게 변해있더라고요. 그날 엄청 속상해서 그 뒤로는 첫사랑의 소중한 감정은 싹 사라졌어요. 이 여자 마음이 이겁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첫사랑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잊고 싶은 기억이 되는 거죠. 아, 참. 그리고 2613님, 첫사랑 고교 시절 좋아했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늘 새침했어요. 그렇게 저를 애타게 하다가 군에 간 뒤로 헤어졌는데 20여 년이 지난 뒤 아는 친구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았다며 만나보고 싶다 해서 만났거든요. 설렜습니다. 근데 설레는 마음도 잠시 그는 사이비 종기에 빠져 저를 전도하려 했어요. 첫사랑이 확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그야말로 빵 터졌습니다. 어쩌면 좋죠? 네. 자, 그리고 또 축하받으실 문자들이 도착해 있네요. 2089님이 반갑습니다.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요. 귀쫑긋. 아침 고정하고 인사할게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3041님. 어머, 익선씨 여기서 만나니 반갑네요. 반가워요. 축하해주세요. 저 오늘 생일이랍니다. 오늘 우리 신랑이 난생 처음 손수 끓여준 미역국 먹었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큰일 났네요. 1957님 문자, 그리고 1775님 문자까지 잘 받았는데 다는 소개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당첨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끝곡은요,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